뇌피셜 배구 돌팔입니다. 일요일에 6라운드 핑크거미의 첫 번째 시합 기름집과의 경기 흥름전이 있었죠. 두 팀 다 매우 잘했습니다. 핑크거미가 졌지만은 명승부였습니다. 굉장히 볼만했다. 그래서 월드킴은 평소에 이제 시합에 지면은 인상도 많이 쓰고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드러냈는데 오늘 마무리할 때는 웃으면서 팀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했죠. 물론 리그 1위까지의 승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부담이 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명승부를 펼쳐서 승점 1점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갤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요. 심지어는 김다솔도 오늘 잘했어요. 아주 막 못 끝내주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김다솔에게 제법 했다라는 말을 그때 그 두리주와 인생 경기 했었던 그거 한 두 달 됐나? 그때 말하고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물론 5세트는 망쳤습니다. 5세트는 당연히 망치지. 뒤에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럴만 했는지 기름집이 어떤 점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체력이죠. 일주일 전에 핑크와 기름집이 흥름전을 했죠. 그때 아분단자 감독이 관전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핑크거미는 3일 전에 도로공사와 이제 시합을 펼쳤고요. 이틀 휴식한 다음에 일요일에 시합을 또 뛴 거고요. 기름집은 일주일을 풀로 쉬고 요번에 나온 겁니다. 이게 시즌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즌 후반에 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쉰 거랑 이틀 쉰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진 운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름집은 저번 일주일 전에 했던 마지막 경기가 핑크하고 했었으니까 핑크전에서의 그런 상대전 느낌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름집은 전 멤버가 날아다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한 게 아니라 전 멤버가 고루고루 스피드랑 파워가 충만했고 아마 요번 시합에서는 만약에 핑크거미가 아니고 그 어떤 팀이 붙었어도 기름집이 이겼을 거예요. 오늘 그만큼 경기력과 체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핑크는 체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는데 모든 멤버가 부족했지만은 에이스인 킴과 옐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둘만 그래도 체력이 살아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연히 그 둘만 살아있을 순 없겠죠. 어떻게 되느냐? 에이스 주포인데 타점이 낮아진 거죠. 점프가 낮더라고요, 둘 다. 근데 낮아졌다고 해서 낮아졌으니까 대충 하자 이렇게 하면 에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나름대로 극복을 했는데 킴은 낮아진 그런 점프와 타점을 페인트라든지 연타라든지 쳐내기라든지 정확도 이런 걸로 요령하고 임기응변 그런 노하우로 극복을 해냈고요. 옐레나는 그런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스윙으로 파워풀한 스파이크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옐레나가 오늘 굉장히 잘했습니다. 킴도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 옐레나는 트리플 크라운에 뭐였더라? 그 블러킹 하나 모자랐죠? 서브 에이스도 3개를 했고 득점도 20몇 점을 했기 때문에 블러킹만 하나 모자랐어요. 그 정도의 맹활약을 펼쳤지만 근데 강공 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범실이 좀 많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블러킹을 당하는 일이 좀 많았죠. 그런 면이 있었지만 잘하긴 잘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5라운드 마지막 경기 일주일 전 마지막 경기가 기름집 입장에서는 핑크거미와 했었던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때 졌긴 했지만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 오는 핑크거미에 대한 대비를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 얘기지만은 쳐내기 위주의 공격을 했습니다. 유먼니가 중간에 해설하기를 기름집 선수들은 코트에 집어넣을 생각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핑크거미가 블러킹이 특히 사이드 미들 브로커들은 낮지만 사이드 블러킹이 킴이나 옐이 있을 때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둘이 앞에 있을 때는 쳐내기를 주로 했어요. 특히 옐레나가 있을 때는 쳐내기를 주로 했습니다. 누가 쓴 수법이냐면 5라운드 통장이 썼던 수법이에요. 산타나가 계속 썼던 수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핑크거미가 그거를 10분 활용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력이었고 두 번째는 저번 5라운드 흥름전에서 제가 핑크가 이겼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세타 대결에서는 복동 이원정 세타가 기름집에서 도라이몽과 김지원이 둘이 합심을 했어도 복덩이의 완승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 시합 6라운드 시합에서는 복덩이와 김다솔이 힘을 합쳤지만 도라이몽에게 완전히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냥 작살났습니다. 이번 시합에 기름집이 승리를 하고 팡팡 플레이어 MVP 오브 더 매치를 강소주가 탔는데 제가 봐서는 도라이몽이 탔어야 돼요. 실질적인 팡팡이었어요. 도라이몽이. 그 시합 때는
저거만 나왔잖아요. 기준 기록상으로 월드킴이 블러킹 250개 달성한 거만 방송에 나와가지고 몰랐는데 요번 시합에 도라에몽이 세트 성공, 즉 토스 성공으로 토스를 공격수에게 올라와서 득점을 하면 세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72개를 했답니다. 72개를 해가지고 그때 V리그 최고 기록이래요. 뭐 이것만으로도 말 다 했죠. 그래서 아까 천액이 말씀을 드렸는데 핑크거미 팀이 옐킴이 블러킹이 높기 때문에 도라에몽이 어떤 토스 워크 방법을 썼느냐, 공격수가 블러커보다 높이가 높라고 하면은 핑크거미가 좀 그런 거에 속하죠. 옐킴이 높이가 하도 높으니까. 그러면은 네트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 낮은 블러킹 위로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덮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름집은 입장이 반대잖아요. 강소주라든지 권민지라든지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높이가 낮습니다. 사이드 블러커에 비해서.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줘야 돼요. 네트에서 떨어뜨려서. 그래야 공간이 보이면은 좀 각도를 넣어서 코트에 집어넣고, 공간이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쳐내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에서 떨어뜨려서 토스웍을 운영했는데 요게 겁나 정확했습니다. 심지어는 리시브가 흔들려서 불량하게 도라에몽한테 올라오는 공도 뭐 언더 토스를 하든지 뭐 가까스로 오버 토스를 해도 정확하게 아웃사이드 히트한테 전달이 됐어요. 백 토스를 할 때도 모마한테 정확하게 올라가니까 공격하기에 아주 공격수들에게 입맛에 맞는 상황이 됐고, 게다가 체력도 좋잖아요. 성공률이 삼각편대가 다 높았다는 거죠. 다 40% 넘었으니까. 그리고 도라에몽이 공격 분배, 옵션 선택이 매우 다양하고 골고루 분배가 됐어요. 토스가. 이 골고루 줬다는 게 단순히 가운데 줬다가 레프트 줬다가 라이트 줬다가 이렇게 그냥 개수를 나눠서 줬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올려줬다는 겁니다. 특히 핑크팀의 미들브로카를 많이 속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치 레프트로 줄 것처럼 해가지고 미들브로카가 레프트를 따라가면은 미들 속공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허를 찔러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3세트 중간쯤에 레프트나 라이트로 큰 공격을 할 튼 그런 낌새를 보이면서 가운데에 있는 문종국으로 중앙 속공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대회할 때 결승에서 임요한이 홍진호한테 그렇게 했었나? 사면벙이라고 있잖아요. 설마 사면석으로 벙커를 이 앞에 놓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진짜로 사면석으로 해가지고 졌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면 문종국을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문종국한테 3번이나 이제 몰아줘가지고 구김해진 형김나이가 3번 다 속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순간 클러치 상황, 예를 들어 5세트 같은 때는 모마라든지 OH에게 아웃사이드 히터에게 잘 주고, 괜히 허를 찔른답시고 가운데로 어설프게 그 주면 확률이 낮으니까 중요한 시간에는 사이드로 찢어서 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다양하게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타 대결이 그렇다는 것이고,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기름집 승리의 요인 세 번째가 요거는 핑크팀이 아쉽게 패배했던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박본단자 형님이 당연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팀과 완벽히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핑크팀에서 저번에 홈구장에서 박본단자 형을 위해서 음악을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단자 널 사랑해 캔디를 틀어주더라고. 야, 웃기대. 자, 그래서 당연히 부임하신 그 초반이기 때문에 단자 형이 팀 전술이라든지 선수의 개개인의 아주 디테일한 특성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게 완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세트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세트에 크게 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코어가 11대2까지 갔거든요. 1세트 초반에. 그러니까 시합이 너무 안 풀리니까 이제 유럽 감독들이 주로 어느 나라 감독이나 우리나라 감독도 마찬가지지만은 시합이 잘 안 풀리면은 세타로 교체하잖아요. 이원정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김다솔로 교체를 했는데 문제가 이게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이에 김다솔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핑크 거미 팀원들 뿐만 아니라 한국 배구 관계자들 그리고 배구 팬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김다솔이 그렇게까지 블러킹이 낮을 줄 몰랐던 거죠. 보통 키가 작으면은 점프가 높다든지 팔이 길다든지 뭐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름집이 그 점을 안 놓치고 김다솔 쪽으로 공격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점을 대량으로 하고 그제서야 단자 형이 제 전위에 넣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부랴부랴 이제 나중에 뺐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특성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점수차가 좀 더 벌어진다기보다는 계속 유지되는 10점 정도 차이가. 그래서 이게 기름집이 20점 정도에 도달했을 때 핑크가 11, 12점 뭐 그 정도 됐었거든요. 물론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그때 그냥 주전들을 다 빼고 어차피 가망이 없잖아요. 체력을 좀 세이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2세트가 됐습니다. 2세트도 초반에 기름집이 압도를 했습니다. 6대 13 정도에서 더블 체인지를 했어요. 옐레나가 타점이 낮아가지고 백어택이 잘 안되니까 후위에 있던 옐레나를 김다솔하고 전위에 있던 이원정을 김다은으로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다 시스터즈, 김다 자매가 더블 체인지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았어요. 그 김다솔이 더블 컨택도 하고 범실이 좀 있기는 했지만은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콤비가 좋아가지고 많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단자 형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김다솔이 블러킹이 너무 낮다 보니까 주전으로 스타팅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가지만 저렇게 후위로 갔을 때 더블 체인지로 넣으면은 토스웍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따라 붙었긴 했지만 그래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갔을 때 또 옐레나가 다시 약간의 휴식 뒤에 교체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막 서브 에이스도 막 그 2세트에 후반에 3개씩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격도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올려가지고 2세트와 3세트를 월드킴과 함께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세트 스코어 획득에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옐레나가. 너무 또 그때 사력을 다해서인지 4세트가 되니까 진짜 방전이 됐어요. 급격한 체력 저하로 공격이 너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더블 체인지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4세트는 핑크가 리드를 꾸준히 좀 하다가 이게 큰일 난 게 막판에 후위 지옥에 걸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구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배구 팬들은 후위 지옥이 뭔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권순창 감독 경질도 후위 지옥이라는 그 개념이 개입이 돼 있잖아요. 물론 진짜는 선수 기용 때문에 개입한 거지만 윗선에서. 근데 어쨌든 핑계를 후위 지옥이라는 걸로 핑계를 댔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거든요. 그렇지만 단자 형은 모르잖아요. 아직 입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후위 지옥이란 개념, 백워드 로테이션 헬, 이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핑크거미가 리드를 잘 지키다가 후반에 이 후위 지옥에 걸려가지고 막 대량 실점을 해가지고 그냥 큰 점수차로 이제 4세트를 또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완전한 킴예리 완전히 붙어있는 이제 권순찬식 로테이션은 아니고 한 칸 띄어져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6턴 중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뭐 6번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6턴 중에 한 번만 후위 지옥 로테이션이 오니까 6분의 1 확률인데 이게 기름집이 후위 지옥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흥름전 상대전에서 기름집의 승률이 높았던 이유가 바로 후위 지옥 때 놓치지 않고 그걸 잘 공략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5세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5대5 때부터 또 후위 지옥에 빠진 거예요. 이제 4세트 후위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그때 좀 잘 안 풀렸나 보다라고 단자 형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그 5세트 때 후위 지옥에 다시 걸리니까 요 로테이션의 문제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단자 형이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작전 타임을 불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로테이션으로 돌리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죠. 그때. 그런데 요때 김다솔이 투입이 됩니다. 더블 체인지를 감행한 거죠. 이제 후위에 김다솔을 넣고 전위에 김다은을 넣어서 또 더블 체인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자 형이 정말 또 모르시는 게 여기 하나 있는 거죠. 5세트에는 김다솔이 절대로 킴에게 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요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단자 형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2세트 때 김다솔과 김다은이 더블 체인지로 들어가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가지고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효과를 예상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랐던 거죠. 1, 2, 3, 4세트의 김다솔과 5세트의 김다솔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몰랐던 겁니다. 결국 졌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승점 1점을 획득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1점이라도 획득한 겁니다. 지금 주전을 다 갈아서 넣었는데 승점 0점이었으면은 진짜 소득이 없는데 그래도 1점이라도 따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게 졌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소득이 오늘 경기의 패배를 통해서 단자 형이 중요한 거를 이제 깨달으셨을 겁니다. 먼저 후위 지옥이란 게 뭔지, 킴 예리 둘 다 후위에 있으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사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아예 대각으로 넣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단자 형이 김다솔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알았겠죠. 왜 김다솔이 주전이 아닌지. 블러킹이 낮기 때문에 전위에 가선 안 된다는 사실, 5세트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완벽히 깨달으셨을 거 아닙니까, 단자 형이? 왜냐면 이거는 저야만 아는 거예요. 저번에 관객석에서 보는 흥름전 때랑 그리고 처음 V리그 데뷔를 했었던 도공전 때는 승점 3점으로 좀 낙승을 했기 때문에 핑크 스파이더스 팀의 점을 파악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본인이 감독이었더라도. 졌기 때문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합은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승부의 요인은 요 정도로 좀 보고 그 시합 끝나고 팡팡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강소주가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또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뭐냐면은 봄 빼고는 어렵지만 팬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말이라기도 하지만 자, 지금 기름집이 5위란 말입니다. 승점은 동률이긴 하지만
6위인 통장팀의 표장군이 우리의 본 빼고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3, 4위 팀하고 승점 차이가 물론 많이 나지만 거기도 한 7점 차이 정도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분발을 한다면 운이 좋다면 따라잡을 수는 있거든요. 준 플레이오프도 가능하고요. 기름집은 5위인데도 어렵다고 벌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번 흥름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휴식한 다음에 그 휴식으로 아낀 에너지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제 남은 힘이 없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앞으로는 좀 연승을 해서 뭐 그 본백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그 본인이 이제 느낀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번에 5세트 접전까지 가가지고 힘이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다음 시합에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요번 승점 1점을 추가함으로 통해서 원래는 5라운드 마지막에 아파트와의 승점 차이가 7점이었는데 6점으로 줄긴 했으나 남은 경기가 5개죠. 아파트가 승점 15점 풀로 딴다고 가정했을 때 핑크거미가 9점만 따면 1위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10점 따면은 완전 확정이고 9점만 따도 거의 확정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아파트가 패하거나 승점을 뭐 2점씩 이렇게 딴다면은 더 적은 승점을 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리그 1위가 눈앞에 보인다 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뇌피셜 돌파리 배구였습니다.